자, 5주차 민법 매일 정리 노트 볼 텐데요. 5주차가 좀 많이 어려웠죠. 부관도 어려웠었고, 물권 총론 앞부분, 좀 내용이 추상적이고 그래서 판례도 많고 해서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자, 부관에 대해서 조건기한 구별하셔야 되고, 조문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판례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물권 총론에서는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 조심하시고 물권 법정주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우선적 효력이 뭔지 물권적 청구권이 뭔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권 변동에 대해서 공시원칙, 공신의 원칙 이해하셔야 되고요. 채권행위와 물권의 관계 이해하셔야 되고요. 186조 등기를 요하는 것과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5주차는 그 정도입니다. 먼저 1번.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즉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엄수표행위,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즉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그랬죠. 그래서 가다노수 뭐 이렇게 외우자 그랬는데 다만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단독행위 중에서 채무 면제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이건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갑이 을에게 35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꿔준 돈 안 받을게. 꿔준 돈 안 받을게가 뭐예요? 채무 면제예요. 단독행위입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냥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앞에 채무 면제가 나오게 되는 순간 조건 붙일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자, 여기서 이미 성취한 것이 뭐예요? 기성조건이죠. 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에요. 그럼 기정조가 되잖아요. 조가 뭐예요? 조건 없는 행위라고 해야 되죠. 이거 틀렸죠. 조건 없는 행위로 하고 라고 해야 되겠죠. 반면에 기성조건의 해지조건은 기해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효로 한다라고 해야 되죠. 앞뒤가 바뀌었죠. 2번 틀렸죠. 조문 암기해라. 3번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가 있었고요. 조건부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가 있었죠. 아직 조건 성취가 미확정인 동안에 그 권리 35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주겠다. 그 권리 아직 35회 시험에 합격 안 했기 때문에 그 상가 건물에 관한 권리는 기대권이에요. 그 기대권을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조건부 행위 효력 147조 1항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 해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5번 기한 시기하고 종기가 일단 있었죠. 시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그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죠. 시기는. 반면에 종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죠. 잃는다. 시기는 효력이 생긴다. 종기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겠죠. 6번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죠. 그죠? 이건 이제 나중에 점유취득시효 가면 나오는데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갑소유 땅이 요만큼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그럼 시효취득이 인정되는가? 됩니다.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합니다. 반면에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등기부 취득시효인데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고요.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합니다. 6번 틀린 질문이 되고요.
7번 물권 법정주의에서 우리 기억나세요? 온사사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가 뭐죠? 사도통행권이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관습법상 통행권이라 그랬죠. 이런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통행권, 관습상 통행권. 8번도 물권 법정주의 중에 내용강제죠. 소유권이라는 건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데 그중에 사용수익 권능만 팔아먹어. 이걸 뭐라 했죠? 사용수익 권능만을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거라 그랬죠. 말은 어려운데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한다는 건 사용수익 권능만 떼서 팔아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습니다. 9번 지상권, 전세권 등은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은 안 돼요. 저당권은 담보물권인데 여러분들 토지를 담보로 돈 빌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갑소유 땅을 은행에 담보로 정하고 은행이 돈을 빌려줘. 대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은행이 이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때 은행이 이 땅을 점유해요? 안 하잖아요. A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등기만 될 뿐 저당권자가 땅을 점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같은 물건은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9번 요 저당권은 제외하면 됩니다. 10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 자, 물권적 청권은 그 물권적 청권을 발생케 한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당연히 모두 물권적 청권도 상실하니까 이것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죠. 물권적 청권과 물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물권적 청권에 의하여. 자, 물권적 청권이 뭐라 그랬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 그랬죠.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방해 제거 비용 청구권, 방해 예방 비용 청구권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권적 청구권 유형 세 가지 기억하셔야 그랬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방해 제거 비용 청구권, 방해 예방 비용 청구권 이런 건 없어요. 16은 옳은 지문이죠. 12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제가 이런 거 얘기 드렸죠.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돈 다 줬는데 등기를 안 넘겨줘 이놈이. 그러니까 그런 어쩔 수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란 걸 하겠죠.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라 그랬습니다. 자, 원고가 승소합니다. 어떻게?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 그랬죠. 자, 뭐뭐 하라. 이런 판결이 뭐예요? 이행 판결이라 그랬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요해요?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등기를 요한다 그랬죠. 틀렸죠. 법률 행위, 즉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바로 요겁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했다. 그럼 판결이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 뭐뭐 하라라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라고 했다. 이행 판결은 등기를 요한다. 12번 틀렸죠. 13번은 나중에 전세권에서 할 건데요.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요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에요.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합의로 갱신하는 걸 약정갱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에요. 따라서 187조가 적용됩니다. 187조가 적용된다는 건 뭐예요? 갱신이 됐으니까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뀐 거를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18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갱신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입니다.
물론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는 아직 외우지 말자 그랬죠. 제가 외우자고 한 게 두 개였잖아요. 건물 신축에 한 소유권 취득과 분배농지 상환 완료에 한 소유권 취득. 이 두 개는 외워달라 그랬고 나머지는 각각 관계되는 것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 미리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법률 규정에 갱신이니까 등기 없이도 갱신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주차 내용들 OX로 확인했고요. 어려워집니다. 점점 자꾸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쉽게 안 됩니다. 반복이 지속되고 쌓이고 쌓여야 어느 시점에 내게 되니까 너무 이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차피 조금만 하면 1년 정도 참으면 합격증은 내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자꾸 반복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